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말 사이에 윤석열 X파일로 정말 정계의 파란을 일으킨 장성철 소장이 그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른바 X파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모아놓은 문건이다. 이것을 파일로 정리해놨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지금 차곡차곡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 저희 지금 출연하고 계신 장성철 소장이 SNS에 이 엑스파일 일부를 입수했는데 방어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래도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셨는지요? 제가 문건을 입수를 했어요. 근데 문건을 읽어보니까 제 양심상 도저히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로 제가 지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고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하나의 정리해 놓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렸던 글이었는데 좀 파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라면은 양심상 더 이상은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세요.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네. 받은 문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4월 말경에 작성된 문건이고요. 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4월에 작성된 문건에는요, 그냥 윤석열의 A부터 Z까지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좌우명은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검찰에서 어디서 근무했고, 이런 거랑, 네. 처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의혹은 무엇이고, 장모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혹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정리해 놓은 파일이에요. 문건이에요. 또 하나의 문건은 이게 문제 같은데, 세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윤석열 의혹, 두 번째는 처 의혹, 세 번째는 장모 의혹, 이렇게 챕터별로 나와져 있고 각 항목별로 의혹을 쭉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밑에 정치적인 판단을 넣었어요. 아,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가능한 거다. 이거는 청문회 때 해명이 된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정치적인 판단과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건, 두 번째 문건 거의 한 10여 페이지 정도 돼서 총 합치면은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준 분은 네.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뭐 자세하게 어디서 구했다라든지 뭐 누구한테 받았다라든지 이런 건 얘기 안 하시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뭐 대권 후보 잘 준비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방송을 보고 저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두 가지 지점이 궁금한데요, 소장님. 일단 그 알려진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정도인지 아울러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양쪽에서 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야 모두를 다 지금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씩 질문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세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인사청문회 등등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잖아요. 네. 처가 뭐 했어? 장모가 뭐 했어? 윤석열은 어떠한 의혹이 있지? 띄엄띄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쭉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20개의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더 큰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항도 있고 우리는 몰랐던 사항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알던 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때 다 한 번씩 걸러졌던 사항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쭉 정리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보시고 나면 난 이건 처음 보는 거야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난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을 총정리한 거다. 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의혹은 아닌 것 같아. 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철회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조국에 네.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 때 사모펀드 투자하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고 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저런 사람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 한두 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고 제가 옹호를 하겠습니까? 저는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 양심상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 밖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그래도 윤석열 총장 의혹 있는 거 우리 검찰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도저히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약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국 윤미향보다 더 의혹 가지수 내지는 그 강도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파일을 제작한 측이 여권입니까? 야권입니까? 여권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공격을 하자라는 네. 사실관계를 더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다. 주요한 공격 포인트다. 이러한 멘트가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라는 쪽이 작성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자기들은 보호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을까라는 것은 좀 회의적이고 보호한다면 거기다가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의 멘트를 안 넣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전해주신 분은 혹시 어느 쪽 분이신가요? 정치권에서 정보 쪽에 상당히 네. 능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상당히 좀 능통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지금 장성철 소장님께 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전에 그 파일에 언급된 내용들을 좀 방송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것은 안 된다, 못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기회 보면서 제가 자꾸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성환 평론가님, 이 관련된 내용 평론가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 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엑스파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고요. 전 지금도 여전히 엑스파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께 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국회나 여의도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통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른바 저도 예전에 과거에 기자로 취재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에서도 이런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정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쓰곤 했는데 팩트의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검증해서 이걸 그 엑스파일을 제작했다고 하는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권 쪽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과연 이게 코멘트 말고 더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 항목에 국가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어떠한 액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본인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장모와 관련된 본인은 만약 김성환 평론가님이 자 A은행에 김성환 평론가님 잔고 얼마 있냐라는 것은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또한 은행 그리고 국세청 이런 쪽에 알 수 있을까? 은행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자금 흐름들이 단순히 금융기관 쪽이 아니라 이러한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자금의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이 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제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의도 이른바 찌라시라고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답답한 되거든요. 게, 이 A 분야에 이 B 자금과 관련된 거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전해주는 사람이 왜 이걸 자꾸 제가 물어보느냐면요. 민주당에서 이른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해준 사람이 우리 당에 내부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작성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전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엑스파일이라고 해. 그러면서 그 건네준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엑스파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저 민주당에서 네.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문서를 빼와서 줬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 네. 그거를 보고 윤석열과 관련된 문건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 제가 이런 윤석열 파일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 2페이지짜리도 네. 받고 받으셨죠? 3페이지짜리 또 하나는 PDF 파일로 돼 있는 거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런 파일들 되게 많이 생산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네. 많은 보고서를 받고 많은 문건을 봤는데 이거는 좀 특정한 세력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본인의 판단이 그러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하나 더 여쭙고 싶다면 네. 민주당이 만약에 공작을 한다고 가정할 때 왜 장 소장한테 그걸 전달해 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흘러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문서가 작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갖고 있고 그러겠죠. 그러던 중에 저한테 좀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 정치적인 공작은 제가 하고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청문회 원래 워낙에 사실은 이제 원래 야권 출신이시고 그럼요. 약간 또 사실 또 보수 쪽 이제 그럼요. 평론가로 이제 네. 그렇게 정권은 구분이 교체돼야 되시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파일을 국민의힘 내부에 전해서 안에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윤 전 총장 측에 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어떤 그 공작에 발을 담근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제목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아마 네. 12시 전에 올렸을 거예요. 그 전에 10시쯤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내가 네. 이런 문건을 입수했는데 내가 전달해 줄 테니 당에서 좀 잘 검토해보고 대응을 해라 네. 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콜백이 올 줄 알았죠. 근데 콜백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래 올리던 거였으니까 올렸고 일요일 날 오후에 국민의힘 현재 지금 현직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안 받을래. 내가 받으면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페이스북에 내용을 적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이렇더라고 했고 네. 거기에 분명히 마지막에 윤석열 측에서 문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주고 나는 파기하겠다. 그래서 당신들 대응 잘해라. 정치 이제 대권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별의별 공격이 다 올 거다. 그 중에 하나니까 검토해보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려고 했는데 아직 뭐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정치 브로커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 막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만약 윤석열 측에서 네. 저랑 되게 친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줍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전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가 또 돌려보다가 또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무리 친해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당대표나 후보가 아니면은 주의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주셨나요? 아니 윤석열 총장 네. 측은 연락이 없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 X파일을 봤다라고 말씀하신 장성철 소장께 궁금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물론 이것은 의혹을 정리한 내용이고 어떠한 사실이라던가 주의 주장이 확인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장 소장님의 주장으로만 지금 저희 뉴스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대응하지 않겠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어떻게 뭐 봐야 대변인 될까요? 한 명도 지금 그만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윤 전 총장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는 한 대변인과 지금 메시지가 엇갈려 가지고 좀 내부 혼선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뭐라고 입장 내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윤 전 총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장 소장하고 이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뭐 토론하면서 여러 의혹이 이미 상당히 네. 많이 누적돼 있다는 얘기들을 한 적도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검증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 지냈을 때 의혹 제기가 나왔었던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그래서 검증받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혹 제기가 있을 거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한데 윤 전 총장은 지금 뭐 단돈 10원 이 발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거 네.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장 소장이 보셨다고 하는 문건이 과연 민주당에서 만든 것인지 아닌지 기관에서 만든 것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장 소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윤석열 검증의 문을 장 소장이 열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단순히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안쓰럽게 자꾸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검증해라. 오히려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정치 공작으로만 밀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윤 전 총장한테 훨씬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장 소장이 본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정치는 또 다른 현상이니까요. 그 차원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윤 전 총장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회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포장지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냐를 봐야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다, 몰라요. 어떠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책적으로도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거 몰라요. 그런 분을 단순히 야, 문재인 정권하고 한번 대책에 붙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대선 후보를 고른다라는 것은 전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대통령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하잖아요. 의견들과 생각들은 다르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느닷없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저는 나라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좀 검증이 됐었으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나라로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공작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일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 감일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언론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왜 장성철 너 야권 인사가 왜 그런 걸 네가 올렸어? 저는 일개 평론가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 생각 SNS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다면요.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 했겠죠.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 캡처해가지고 몇 개 올렸을 거예요. 그게 정치 공작이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정치 공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좀 두 분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까? 그리고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에 사실의 말씀드렸어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실 거다. 근데 나는 그렇게 네. 생각한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건 가지고 사실의 토론하자 문제기 그러면 때문에 아니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참모를 지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대권 주자로 얘기가 됐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네. 그리고 대선 출마했다가 한번 낙선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해서 대선 출마한 후보한테 검증의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누굴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김성환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검증의 시간도 충분했고 네. 그 검증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하면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만 검증을 느닷없이 뭐 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그런 않는다고 의견도 생각하고요. 제가 존중을 네. 하는데 네. 제 의견은 뭐냐면 탄핵 정국에 있어서 검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검증할 시간도 없었다. 탄핵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도 네. 존중해요.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인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캠프에 영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나라 살림을 맡았던 바 있다라는 그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변인 한 명이 도중에 그만뒀죠. 지금 대변인 한 명 남아 있고요. 또 새롭게 또 국무조정실장을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 즈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엑스파일 의혹 등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 언론도 주시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께는 여야 관련 질문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공작 정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비단 주머니 3개 들여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그 검증 과정에 국민의힘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자신들 영역에 있는 그런 대선 후보들을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렇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정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것은요 대선 과정 중에 당연히 당과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작이라고 모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검증이지 공작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공작이라 함은 예를 들면 자 장모가 어디에 투기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의 돈을 얻었어. 근데 중간에 어떤 브로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장모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떠한 친여 성향의 방송에 인터뷰도 시키고 미국에 있는 뭐 썬데이 저널 이런 데서 갑자기 기사를 쓰고 그걸 치고받고 하면서 여당에서 뭐 어떻게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3박자 4박자가 맞아야 그런 것들이 공작이지 있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검증하겠다라는 것을 공작으로 매도하기에는 좀 자기네들은 안 할 건가요? 이재명 지사 검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검증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네. 우리가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썩 공작에 능해 있거나 전문가 집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당을 칭찬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평가절하하신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아니요, 이런 이건 상황에서. 민주당이 문 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성철 소장이 지금 네. 문을 열어놔서 네. 검증의 문을 이미 활짝 열어젖혔으니까 수면 아래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국민의힘이 대변해 줄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아니, 입당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보호하려고 나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권이 유력 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쓰럽게, 앞서 제가 안쓰럽다는 네. 표현 쓰는데 안쓰럽게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자꾸 대변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검증하라고요. 검증해서 윤 총장이 그 검증의 장에서 뚫고 올라오면 그러면 대선 주자가 될 자격이 생길 거예요. 그때 가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호한다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막 서로 간에 에스코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지 말란 말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도 청년 정치한다면서요. 근데 벌써 얘기 나오자마자 무슨 공작 정치다. 이게 무슨 청년 정치입니까? 기성 정치인이 하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제가 볼 때는 네. 이준석 대표도 흔들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쌓아왔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관한 이미지도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건 조언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 전 총장도 자꾸 대변인 뒤에 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저는 6월 말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정치 도전 의사를 뜻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지나고 나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정치인이 됐다고 하면 남이 검증하려고 할 때 주저없이 그 검증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합리적 설명을 내놔야 하고요. 좀 그런 태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X 파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시작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장 소장께서는 보셨다고는 하시지만 정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것이 또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민감한 내용이 뭐 보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지금 전국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수많은 보좌관들, 당직자들, 그다음에 의원들도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다양한 정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네. 받을 거고요. 민주당이 뭐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네. 하는 것도 당연히 검증의 칼날을 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뭐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일 지금 정리하지 않겠어요.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의혹 제기나 나오는 양태들을 볼 때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맘카페에 가가지고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 제기 사람들 정리해 놓은 거 들여다보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데뷔를 시작하면 누가 뭐 저격수로 나설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막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고 이런 방식보다는 좀 정제된 방식대로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장소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로남불이다, 언행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윤 전 총장이 응할 수밖에 없는 의혹 제기를 해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